안녕하십니까. 국어교육과 18학번 전지혁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7단원 우리의 말과 글을 따라서의 소단원 1 국어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문장의 종결 표현과 조사, 어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문장의 종결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생 있나요? 다빈 학생이 한번 설명해 보죠. 예, 다빈 학생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문장의 종결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인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 총 5가지가 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와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학생, 동준 학생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동준 학생 참 잘 해주셨습니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의미를 추구하는 품사를 말하고,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문장에서 그 용언의 기능을 표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들 잊지 않고 공부한 것 같군요. 그러면 생각 열기로 들어가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영상에 나온 상황과 비슷한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준 학생?
그렇죠. 가게에 갔을 때 점원분이 이 물건이 가장 잘 팔리시는 물건입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높임 표현은 사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법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오늘 저희는 문법 요소, 그 중에서도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우고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258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 친구들과 대화할 때와 선생님과 대화할 때 말하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와 선생님께 이야기할 때는 말하는 방법이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높임 표현이란 어떤 것일까요? 높임 표현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를 말합니다. 높임의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상대 높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는 집에 갑니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상대 높임은 높임과 낮춤의 정도에 따라 종결어미가 달라집니다.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저, 제 등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닌 문장의 주체, 즉 선생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 높임은 주격 조사 이, 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서너말 어미 으, 시가 붙어 실현됩니다. 계시다, 잡수시다 같은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마지막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제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니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린다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문장의 주체인 언니를 높이는 것도 아닌 문장의 객체, 즉 할머니를 높이는 것입니다.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고 만나다, 묻다 같은 단어 대신 대다, 여쭈다 같은 특수 어휘를 쓰기도 합니다. 모두들 높임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시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 표현, 즉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는 어제 무엇을 했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는 내일 무엇이 있을 것이다. 와 같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 표현 중 시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즉 사건시가 그 사건을 표현한 시점, 발화시보다 앞인지 뒤인지 일치하는지 나타내는 국어 문법 요소를 말합니다. 시제에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시제를 말합니다. 어제 친구를 만나 영화를 보았다에 보이는 것처럼 영화를 본 것은 어제 있었던 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에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서너말 어미 at, ot을 쓰며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화상하는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는 서너말 어미 the를 씁니다. 어제, 아까, 이미 등과 같은 부사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나는 오늘 줄넘기를 한다에서처럼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서너말 어미, 니은, 는을 쓰는데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표시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등과 같은 부사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지막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뒤에 오는 시제를 말합니다. 재민이는 장차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재민이가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은 현재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오직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미래 시제는 서너말 어미, get, 관형사형 어미, 리을을 쓰거나 리을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리을, 것을 씁니다. 내일, 장차 등과 같은 부사어를 쓰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 표현 중 동작상입니다. 동작상은 동작 내부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입니다.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상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아까 널어둔 빨래가 벌써 마르고 있다에 보이는 것처럼 진행상은 보조용은 고 있다 또는 아 가다, 어 가다를 사용합니다. 다음 마지막 완료사항입니다. 완료사항은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끝났거나 그 결과가 지속될 때 사용하는 문법 요소입니다. 아까 널어둔 빨래가 이미 말라 있다에 보이는 것처럼 완료상은 보조용은 아 있다, 어 있다 또는 아 버리다, 어 버리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요소 중 시간 표현과 완료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 표현과 높임 표현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활동지를 모두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꺼내셨나요? 활동 1번을 보시면 활동 1번은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을 찾아서 고치는 활동입니다. 활동 2번은 예문에 나온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모두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활동 3번은 오늘 배운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을 잘못 사용한 상황을 설정한 후 그것을 바르게 고치는 활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다 들은 뒤에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활동지에 있는 평가표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활동 1번입니다. 활동 1번, 다음 문장들을 올바르게 고쳐보자. 1번, 찾으시는 물건이 없으십니다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다민 학생? 그렇죠. 찾으시는 물건이 없습니다가 돼야겠죠? 그럼 2번, 이 물건은 환불이 안 되십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주빈 학생? 그렇죠. 이 물건은 환불이 안 됩니다가 돼야겠죠? 그럼 마지막, 이 제품은 반응이 아주 좋으사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진 학생? 잘했네요. 이 제품은 반응이 아주 좋아요가 돼야겠습니다. 세 문장 다
물건을 높이는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활동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2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찾아보자. 오늘 하늘도 흐린데다 차가운 바람까지 불어서 초겨울 같은 날씨인데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부사어를 찾아볼까요? 다빈 학생? 네, 맞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있겠죠. 오늘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고, 내일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죠. 모두 오늘 활동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활동 3번. 담화 상황을 설정한 후 발표의 부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동준 학생. 그럼 동준 학생이 설정한 상황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학생은 오늘 학교에서 제가 어제 나눠준 설문지에 대해 묻는 상황을 설정했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먼저 잘못 사용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학생이 선생님이 어제 나눠드린 설문지를 다 작성해 오셨나요? 라고 묻고 있고, 학생이 선생님 어제 나눠줄 설문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동준 학생은 이걸 어떻게 바르게 고쳤나요? 선생님이 어제 나눠준 설문지를 다 작성해 왔나요? 라고 묻고 있고, 학생이 선생님 어제 나눠주셨던 설문지가 어떤 내용이었죠? 라고 하고 있네요. 동준 학생이 바꾼 학생의 말은 어제 나눠주셨던 설문지로 시간 표현을 제대로 바꾼 것 같은데, 선생님을 바꾼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잘못된 높임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동준 학생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배우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제가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활동을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문법 요소, 그 중에서도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풀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상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자, 맞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맞죠. 높임 표현의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동작상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그 사건을 표현한 시점보다 앞인지 뒤인지 일치하는지 나타내는 국어 문법 요소이다. 자, 맞는 내용인가요? 네, 틀린 내용이죠. 동작상을 설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럼 마지막. 시제는 동작 내부의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국어의 문법 요소이다. 맞는 내용인가요?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동작상과 시제 설명이 서로 바뀌어야겠죠.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문법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특성을 탐구하고 담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법 요소 중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